네, 그럼 바로 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세션에 앞서 저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문대림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대림입니다. 저희 지속 가능한 개발, 지속 가능한 제주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고민은 JDC의 고민이기도 하고 저희도 전체의 고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듣겠습니다마는 가장 혼란스러운 게 어쩌면 우리 JDC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개발과 성장을 우선시했던 그 새천년 개발 목표가 출발할 즈음에 새천년 개발 목표 이 시점, 시작의 시점에 이제 저희 JDC가 탄생했고 2015년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가 이제 또 유엔에서 발표가 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었고 사회적 가치나 경제적 가치보다 환경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JDC는 또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제 새롭게 제주의 가치를 중심으로 한 생태 환경, 평화와 인권, 그리고 제주행 4차 산업을 통한 지속 가능한 제주를 우리 JDC의 손으로 만들어야 될 그러한 시점에 다다랐다고 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포럼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라고 보여지고 오늘 전문가분들이 주시는 고견을 잘 받아 안아가지고 제주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JDC가 힘있게 전진하겠다는 약속으로서 인사의 말씀에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사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먼저 이번 세션의 좌장을 맡아주실 분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김경호 제주대학교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한국방송학회 이사, 제주언론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제주 MBC 시사진단 진행을 비롯해 다수의 저서와 논문을 발간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럼 본 세션의 좌장이신 김경호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방금 소개받은 제주대학교 김경호 교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중한 자리에 좌장을 맡게 돼서 대단히 기쁘고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잘 아시다시피 올해 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을 맞습니다. 특별자치도의 출범은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엔진으로서의 특별자치도를 시작을 하게 됐던 겁니다. 세월 많이 흘렀습니다.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요. 지금 정도에서는 국제자유도시라고 하는 우리의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재점검하고 재설정할 시점이 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속가능한 국제자유도시라고 하는 키워드가 새롭게 등장을 했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토론을 겸하면서 고견을 듣는 시간으로 하도록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두 가지 주제로 세션을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제주도가 지속 성장이 가능한 국제 자유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 과연 어떤 방향을 지향을 해야 하는가. 둘째, 그 속에서 국가공기업인 JDC의 역할은 무엇인가. 크게 두 주제로 오늘 고견과 함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기조 강연을 해주실 분을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이 분야 전문가이시죠.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의 김도년 교수님 소개해 올립니다. 네. 나머지 패널들은 진행하면서 순서가 오면 바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교수님 기조 강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모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동현입니다. 먼저 오늘 제가 이런 자리에 기조 발표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주 국제자유도시, 제주라고 하는 지역성을 가지고 세계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이런 제주의 미래상에 대해서 저는 제가 그동안에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장 많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 이 성공을 어떻게 제주도와 그리고 국가와 제주도민과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가와 지속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과적으로 생태계를 만든다라는 측면에서 제주도가 생태계의 어찌 보면 4차 산업혁명적 개념인 플랫폼과 접목한 에코 플랫폼이라는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는 두 가지 이유로 인류의 위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는 급속한 도시화, 즉 경제적 발전이 환경을 훼손한다라고 하는 이런 도시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세계적인 전염병 사태로 인해서 도시가 인류의 위협으로서 지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위축된 도시, 이 도시라고 하는 것은 문명과 문화의 소산이고 어찌 보면 우리가 역사 이래로 만들어낸 대표적인 상징이기도 합니다. 국제자유도시, 바로 이런 도시에서 가장 왕성한 교류와 그리고 가장 포용적인 생산을 함으로써 모두가 행복해지고 그리고 제주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세계적인 가치와 연계돼야 된다라는 것들을 의미하는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태의 위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시에 대한 재조명을 해보게 되고 과연 앞으로도 도시의 시대일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스마트 도시, 스마트 기술,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기술들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기술을 통해서 지금 이 팬데믹 상황을 유보하고 있고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어찌 보면 가장 앞서 있는 국가이기도 하고 그 대표적인 모임이 오늘과 같은 이런 집단 지성을 통한 새로운 미래에 대한 모색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바로 새로운 기업의 출몰입니다. 호텔방 하나 없는 에어비앤비가 힐튼 호텔보다 많은 객실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인터넷 서점으로 출발한 아마존이 바로 월마트보다 시가총액에서 많은 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영화관을 위협하고 있고 그리고 우버가 택시 산업, 자동차 한 대도 없는 우버가 역시 택시 산업을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새로운 변화의 조짐이고 이것은 바로 포용 경제 그리고 공유 경제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가치들을 생산해 나가자고 하는 우리 현재 자원의 한정된 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써가는 방법들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바로 지난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공장이 도시 외곽으로 내몰리게 되고 다시 도시에 생산이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 도시는 변하게 됩니다. 바로 굴뚝과 매연이 사라진 도시의 산업이 바로 미래의 산업입니다. 하지만 과연 제주도에서는 이런 공해와 환경적 위해가 없는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 받아들여질 준비가 돼 있고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저는 하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디지털 기술은 새로운 첨단 제조업으로 나타나면서 뉴욕시에, 보스턴시에, 서울시에 2층 연립주택에서 3D 프린터로 인공귀와 새로운 코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이것이 환경적 위해로 주변 사람들에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환경적으로 기여하면서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준비는 과연 되어 있는가? 저는 제주도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바로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가 정신을 가진 인재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곳들은 바로 도시 문화가 풍성하고 도시 자체에서 자신들이 만든 새로운 발명품들을 시연해보고 싶은, 또 실험해보고 싶은 곳들입니다. 제주도의 문화, 자연, 그리고 도시화의 가치들이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으게 됩니다. 이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가? 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은 바로 맞춤형 스마트 인프라,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5G, 그리고 첨단 이동통신과 함께 수많은 제주도시에서의 지원책들이 바로 이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이들이 결국 새로운 문명과 문화를 만들고 우리의 미래를, 그리고 새로운 가치들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됩니다. 자, 보시는 그림의 구글의 2021년의 모습은 자연입니다. 이 풍족한 자연을 잘 보존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보게 되면 82세대도 안 되는 영국의 베드제드는 전 세계의 대표적인 스마트 빌리지이기도 하면서 지금 이곳은 관광객에게 관광 비용을 받고 이것을 개발합니다. 첨단 산업과 지속 가능한 도시, 관광은 이제 다른 게 아닙니다. 세계적인 기업 애플의 기업의 본사는 이미 1년에 9개월 이상은 화석연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냉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기업은 이런 건물들이 들어올 때 어떻게 유치하고 건물을 짓게 해주실 건가, 그리고 이 건물의 가치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바로 생산과 관광과 환경보호가 되는 것들이고, 구글플렉스 역시 마찬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 스토리, 즉 우리에게 그 도시의 이야기와 가치를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은 제가 기획한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입니다. 바로 5G의 자율주행 버스가 다니고 이제 상용화돼서 다른 나라 도시의 미래가 이곳에 바로 있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제주도에 풍요롭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들입니다. 다른 나라 도시의 미래, 환경과 가치를 존중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이 미래를 갖추는 것들이 제주도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계획을 보면 아주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연과 인문, 사회문화적 장점과 공간 자원을 활용한 미래 가치, 그리고 학문과 산업을 주도하는 전 세계 모든 도시들이 갖고 싶어하는 계획일 겁니다. 하지만 여기 필요한 것들은 종합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체감할 수 있는 작은 성공들이 있어야, 그리고 그 작은 성공은 다양한 사업을 집중해서 결국은 도민들이 체험하고 이것이 우리의 미래고 우리가 할 방향이라는 것들을 공감할 수 있어야만 국가도 그리고 정부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결국 이것이 세계적 가치와 연계되는 거고, 그것이 바로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의 살아있는 실험실, 그리고 체험 가능한 테스트베드, 그리고 인터랙티브한 쇼케이스, 그리고 오픈 캠퍼스가 과연 어디에 만들 수 있고, 그거는 우리의 베드제드처럼 작은 성공들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것들입니다. 바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스마트 에코 플랫폼의 리빙랩이 돼야 된다는 것들입니다. 새로운 환경 기술이 있으면 전국에서 어디든지 와서 제주도에서 한번 실험해보자. 외국에서도 마찬가지다. 환경에 대한 미래적 가치가 있으면 제주도는 그것의 플랫폼 역할을 해주겠다. 새로운 스마트 이동수단이 있으면 바로 이곳에 와서 우리가 실험해보자. 우리가 그것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생산품과 대기업의 신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살아있는 테스트베드를 한번 저는 주창해보자라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아시아 그리고 전 세계의 지식과 가치를 나눌 수 있는 바로 열린 캠퍼스가 돼서 학생들이 이곳에 올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용산의 혁신창업 플랫폼입니다. 이 창업을 할 수 있고 시제품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장소를 만드니까 고대, 시립대, 성대, 숙대, 연세대 학생들이 이곳에 와서 만듭니다. 제주도에 있는 대학들과 함께 국내에 있는 모든 대학 이곳에 와서 창업을 해봐라. 그곳에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라는 것들은 지금 이미 제주도의 역량으로도 할 수 있고,
이곳에 온 사람들이 바로 제주도의 정책과 미래 비전을 홍보해 줄 수 있을 겁니다. 대학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도내 대학뿐만 아니라 이 도내 대학을 기반으로 한 열린 대학의 플랫폼을 만들어 보시라는 것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 인프라스트럭처, 5G, 국가와 이야기해서 바로 프리 인터내셔널에서 첨단 또는 세계적인 사람들이 오기 위해서 우리는 제공해 줄 바로 5G를 갖고 있고, 거기에 이런 스마트 인프라와 함께 그 기존 산업을 고도화시키면서 5G와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이것들을 국내 산업에 연계하는 것들이 이거는 이미 제주도에서 그리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AI, 5G를 기반으로 해서 빅데이터와 연계해서 바로 AI가 가능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도시가 되는 것들이 전 세계에 제주도가 지식 창고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수많은 스마트 도시의 경쟁력, 도시 만들기의 경험, 그리고 가버넌스의 경쟁력, 미래 산업의 경쟁력, 이 모든 메뉴들을 제주도가 지향하는 가치와 연계해서 한번 메뉴판을 만들어 보는 작업들을 저는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인류가 현재 유엔이 지향하고 있는 스마트 도시의 구현을 바로 제주도에서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패키지화하는 이런 플랫폼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는 미래의 사람들에게 제주도가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나누어주고, 또 오늘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장소화할 수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일들은 국제적인 기구들과 함께하는 게 중요하게 됩니다. UN 해비타트, 유니도 등 수많은 국제적 기구들이 바로 이런 경험에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먼저 손을 내민다라고 하면 이들은 참여할 것입니다. 자, 보시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2021년의 제주도입니다. 이런 좋은 자연과 자연을 회수하지 않는 정신 속에서 우리는 2030년 관광과 신재생 에너지와 새로운 특색 있는 기업들, 그리고 리빙랩과 테스트베드로서의 제주도의 가치들을 세계적으로 보여주신다면 구글맵에 제주도의 이미지는 자연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도시, 그리고 그것을 제주 국제자유도시와 함께 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이 JDC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역할로서 진화하는 제주도의 모습들을 보여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들은 15분 동안 저희가 그동안 제주도에서 경험했던 생각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되게 짧지만 임팩트 있는 기조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키워드 몇 가지 있는데요. 작은 성공, 도민 체감, 그리고 스마트 에코 플랫폼, 스토리, 이런 것들을 다 좀 면밀하게 새겨서 우리 미래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다시 한번 기조 강연해 주신 김도년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주제 발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발표에는 엄상근 박사님께서 해 주시겠는데요. 제주연구원 연구위원이시고요. 아마 어제 그제 며칠 전 여러분 미디어를 통해서 대부분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제주 제3차 제주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주도적으로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는 바로 이 지속 가능한 제주 국제자유도시 발전 방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렸던 종합계획과 연동시켜서 주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제주연구원의 엄상근입니다. 오늘 이게 아주 좋은 자리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제 오늘 대주제인 지속 가능한 하고 제주 국제자유도시의 발전 방향입니다. 그래서
지금 3차 계획을 이제 우리 지금 수립하고 있는 중인데 그 안을 또 그냥 소개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처음에 그 지속 가능성하고 환경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왜 이렇게 중요해졌는지, 지금 저희가 이제 국제자유도시 추진한 지가 이제 20년 가까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것들도 좀 살펴보고 앞으로 3차 계획에서 수립했던 기본 방향하고 향후 어떻게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것인가 이런 걸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과 경과를 제가 이렇게 전개하다 보니까 이 우리나라 그 정부에서는 제주도에 예전부터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단순히 2000년대 들어와서 그 국제자유도시가 어느 순간에 나온 것이 아니고 60년대부터 이미 제주도는 정부에서 아주 중요한 지역으로다가 육성을 하자는 내용들이 있었고요. 이때 이제 관련 계획들이 한 6차례 정도 이렇게 수립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 결과물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게 잘 아시겠지만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 이게 이제 현실화됐다는 것을 좀 파악할 수 있고요. 여기서 국제자유도시라고 저희가 그 당초에 설계됐던 것들하고는 조금 다른 면들도 있지만 어쨌든 기본 방향은 국가 전략 차원에서의 제주도를 육성하는 방안이었고, 또 하나는 지역 전략 차원에서 제주도를 지역을 발전시키는 전략,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그 큰 기조의 변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발표 자리에 나오지만 우리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2000년 12월 16일 날 제주 방문 시 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자유도시라는 것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들이 이제 말씀이 계셨고, 특히 저희가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저도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우리가 싱가포르, 홍콩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때 이미 그것과는 다른 정말 더 제주만의 특색 있는 국제자유도를 조성한다는 말이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했다는 걸 좀 알 수 있었고요. 추진 경과는 이제 그 자료로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8년도부터 이제 시작돼가지고 3차 국제자유 종합계획까지 지금 수립이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간단히 이제 종합계획에 대한 흐름을 보면 1차 종합계획 같은 경우는 이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그 기본 방향에 충실했던 것 같습니다. 제주도를 그래서 여기 보면 관광이나 첨단 산업이나 물류, 금융 같은 홍콩과 싱가포르를 넘어서는 어떤 그런 기본 방향이 있었고, 이때 본 계획과 이제 보완 계획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 아시는 이제 11개의 핵심하고 전략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됐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를 이야기할 때는 1차 계획에 나온 것들을 대부분 이제 잘 이제 알고 계시고, 그리고 JDC에서도 중점적으로 이 분야를 이렇게 역할을 담당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돼 왔습니다. 이게 이제 2차 국제자유 종합계획이 들어가면은 이제 10년 후에 2010년, 11년에 본 계획이 수립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이제 중국이라는 시장이 있었고, 여기에 보면은 이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부터 이제 환경이나 주민 참여, 주민에 대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2차 계획에 이제 중점적으로 다뤄진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이게 문제가 됐던 것이 이 제주도의 변화가 이때부터 저는 시작했다고 보는데요. 이 당시에 2010년에부터 이제 그 제주도 자체에 대한 인구나 관광객들이 대내외적 여건에 따라서 급격하게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들을 많아서 바로 이제 수정 계획이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이때는 그런 폭발적인 증가와 함께 그 도내에 대한 도민들에 대한 내생적인 그 전략, 도민에 대한 그 이익이라든지 복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연결이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이때부터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 계획에서는 역시 이제 그 제주의 핵심 가치를 반영한 비전이 재설정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수정 계획이 된 거고, 이때 이제 그 청정과 공존에 대한 것들이 이제 그 비전에 들어가게 되고, 이 종합계획하고 법정계획하고 역할분리라는 것들이 제가 좀 적어놨는데, 이 타법정계획과의 충돌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제가 2차 이 수정계획까지 오면서 특별법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분야별 계획들이 중간중간 삽입되다 보니까 그 분야별 계획하고 충돌하는 문제가 많이 생겼고, 이때 역할분리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그렇다면 그 역할을 분리하고
이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산업 육성이나 인프라 중심으로도 가야 된다는 것들이 이제 프로젝트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다시 이제 그때 재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1, 2차 보완 4차례 그 종합계획을 평가를 해보면 그 전반적인 분야별 계획까지 평가를 하진 그거는 이제 여기서 다루진 않았는데 핵심 사업만 이렇게 평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39개에 대한 그 핵심 사업이 있었는데 사실 추진되는 것들이 크게 이제 생각보다는 많이 이렇게 낮습니다. 그래서 핵심 사업들이 이제 그 평가를 해보면 지금까지 8개 사업 정도는 이제 여건 변화에 따라서 계속 추진하고 나머지 3차 계획에서 신규 사업을 보완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계획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립 여건 변화 같은 경우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 생각에는 2010년부터 국제자유도시 추진과는 별도로 제주도의 그 가치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여건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제주도에 나타난 엄청난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 난개발의 문제, 그리고 주택 문제, 그 교통 문제, 그리고 쓰레기 문제가 국제자유도시 추진과는 별도의 동시에 나타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비중이 이제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당시에는 또 이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2차 수립할 때부터는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을 하지 못했고 이 10년간에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되고 할 줄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분야별 계획이나 독립적인 계획들이 막 나타나면서 이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하고의 그 지향점이 서로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고 또 도민에 대한 의견 수렴이나 이런 게 여러 가지 그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하게 수렴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방향은 3차 계획에서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이 대내적인 메가 트렌드 요인이라든지 앞서 이제 그 탄소 중립이라는 기후 변화의 문제도 반영을 해야 되고 또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도민 참여단이나 다양한 방법의 의견 수렴 그리고 이제 종합 계획으로서의 위상을 좀 정립해서 프로젝트와 이제 그 분야별 계획에 대한 그런 것들을 분리 좀 하는 방향 그리고 실행력에 대한 문제인데요. 2차 종합계획 하면서 이 추진 주체나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막 추진되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방향은 이런 시사점에 따라 가지고 그 이제 기본 방향을 잡았고 그래서 이제 내용이 좀 스킵하면서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 수립 절차를 통해 가지고 도민 참여단에 대한 의견도 듣고 설문조사, 전문가 분야 의견 이걸 해가지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스마트 사회 제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이제 수정 중에 있는데 큰 방향은 이렇게 가고 여기에 이제 목표를 사람 관점, 환경, 경제, 국제교류 관점에서 그래서 8개의 전략을 지금 구성해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8개 분야를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그 생활 공간에 대한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인프라 기반에 대한, 세 번째는 이제 포용 정책에 대한 문제, 그리고 네 번째는 환경에 대한 것들에 대한 10년간의 그 프로젝트 방향을 잡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제주의 기본적인 전통 산업에 대한 것들을 발전시키는 거, 그리고 여섯 번째는 좀 미래 산업에 대한 거, 일곱 번째는 그 국제교류나 문화 기반 조성하는 분야를 담았고, 여덟 번째가 이제 외국인 정주 여건 개선 부분을 이렇게 담았습니다. 이와 별도로 또 이제 핵심 사업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언론에 좀 많이 났기 때문에 이거는 좀 넘어가면 우선 전략별로다가 이제 핵심 사업을 노출하는 것을 쭉 진행을 했고, 그래서 이제 지금 15개 정도의 핵심 사업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방향은 역시 이제 인프라 문제, 그리고 교육, 그리고 스마트 시티, 그리고 산업, 그리고 이제 관광의 분야에 이제 방점을 두고 전반적인 제주도의 균형 발전도 생각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국제사회 도시의 핵심 사업에 대한 것들에 대한 배치에 대한 것들도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안을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실천 방안에 대한 문제를 이제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제 실천 계획에 대한 것들이 그 굉장히 좀 어려운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차 계획에서는 그 협력 체계 JDC와 제주도의 협력 강화 방안들을 좀 많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협의회도 구성을 해야 되고, 민간에 대한 참여 방안도 같이 이제 협력 체계를 가는 것들을 방안을 넣습니다. 그래서
핵심 사업은 JDC에서 실행 계획을 수립할 때 여기서 이제 중심으로 하고 이 부분별 계획 같은 거는 분야는 이제 제주도에서 실천 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이제 구체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지표 중심의 관리인데 그동안은 인구, 산업, 경제 부분에 대한 지표가만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번에는 복지, 환경, 생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지표를 좀 확대를 했고 이거를 그 유엔의 SDG 지표나 KSDGs 지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연계시켜서 동일 지표, 유사 지표, 연계 지표를 해가지고 유엔의 그 지표 체계에도 연결시켜 갖고 이 지속 가능성을 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렇게 잡았고요. 그리고 핵심 사업에 대한 것들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JDC나 제주도 산하 공공기관, 민간 협의회 간의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또 해서 이런 사업들이 좀 지속 가능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또 필요하다면 우리 도민 참여가 또 필요하고 이 중간중간에 이것도 어떻게 추진되는 건지 공개도 하고 투명성도 확보하는 방안도 좀 저희 포함을 시켰고요. 그리고 제도 개선의 문제는 이거는 제가 여기서 이거를 저희가 이게 정답은 아니고요. 지금 한참 어마어마하게 논의가 필요한 분야인데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것들이 지금 한꺼번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이제 문제점이 많다. 이걸 국제자유도시가 지속적으로 사업들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지금의 방식으로는 너무 이게 무겁고 이걸 분리해가지고 어떤 집중해야 되는 그 방안에 대한 것들이 계속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특별법을 제정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이거 하나만 해도 엄청난 논의가 되지만 3차 계획에는 이런 것들도 기본적인 방향을 좀 제시를 하려고 노력했고요. 그리고 재원확보 문제 방안은 이제 관광진흥기금도 있지만 이게 국제자유도시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 지금 좀 미흡하고 환경보전기여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게 또 방식이나 구체적인 방안은 더 논의가 되겠지만 이런 기금 조성을 통해 환경보전기여금 조성이 이제 국제자유도시로 연결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방안들이 또 있고 뭐 잘 아시겠지만 국비 지원 근거가 아주 명문화돼서 이런 프로젝트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방안도 제시를 했고요. 또 제주 개정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특례 조항 신설하는 이 부분은 뭐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가 되고 있지만 어쨌든 이번에 3차 계획에서는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걸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엄상근 연구위원님 고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3차 종합계획에 대한 우리 도민들의 관심이 뜨거울 겁니다. 해서 마찬가지로 이제 JDC도 이 계획이 어떻게 잡히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미래 전략 계획들을 수립하고 이렇게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이어서 이제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분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토론은 30분 정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성익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장님 오셨습니다. 네. 김태영 PwC 이사님 자리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두한 JDC 기획조정실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좀 전 발제를 해주신 기조 발제해 주신 김도년 교수님과 주제 발표를 해주신 엄상근 연구위원님도 함께 토론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안내 말씀입니다. 토론이 끝나고 나면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할 예정입니다. 여기 플로어에 앉아 계시는 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온라인으로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의견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받아서 전문가들의 답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론 먼저 제가 김도년 교수님께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국가 스마트 도시 위원회 위원장이시고요. 그래서 많은 제주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을 다 거버넌스와 지역의 발전과 또 도시의 그림을 다 그려보고 계실 텐데요. 제주가 지속가능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가능성? 교수님 보시기에 어느 정도 되신다고 보시는지요?
그 가장 어려운 문제가 개발과 보전에 대한 갈등들은 모든 도시가 다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뉴욕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 들어서 우리가 그동안에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환경적 가치를 다 분리해서 생각해 오던 것들이 어찌 보면은 과거의 그 패러다임이고 경제적 가치와 환경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통합하느냐가 앞으로 가는 도시들의 전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주도가 갖고 있는 이런 천혜의 자연 조건들이 자연 조건들과 함께 제주도는 이미 또 한 부분 도시들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토지 자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하느냐와 새로운 신규 개발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저는 선택적으로 현명하게 좀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도시는 기존 도시를 고도화시키는 것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반면 신규 토지 개발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동안에 써왔던 대한민국의 아주 전통적인 방법이긴 합니다만 신규 토지 개발이 들어가는 추후의 인프라 비용과 그리고 초기 조성을 위해서 감당해야 되는 새로운 입주자들과 기업들의 비용들을 다시 한번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그것 속에서 신규 개발과 또는 새로운 산업단지나 과학단지를 만드는 것과 기존 도시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는 기존 시가지의 활용에 있어서 대부분 그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고 토지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게 JDC의 미래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득이 3만 불이 넘으면 모든 기성 도시에서의 재개발이나 고도화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례를 갖고 있는 영국의 공사나 그리고 최근 들어서의 새로운 금융기법들을 보게 되면 토지 지주들의 참여, 그러니까 토지 참여와 그리고 새로운 개발에 대한 이익을 환수하는 방법과 금융기법들을 한번 이제는 고민해 봐야 될 때라고 생각이 돼서 이제 고비용의 기성시가지의 고도화와 신규 토지 자원의 확보를 통한 새로운 토지 공급 이것에 대한 재정립을 제주도에서 한번 저는 제주공사 주체로 개발공사 주체로 한번 이제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고 두 번째는 이러한 것들을 해결해 나간 것들이 새로운 도시계획 체계입니다.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나 그리고는 화이트 조닝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개념으로 보면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나 새로운 혁신도시 혁신지구와 같은 새로운 국가의 지원 시스템들을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공급을 해줘서 그 성공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의 전환들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민국에서의 과거의 국토의 계획의 어떤 변화나 그리고 새로운 산업들에 대한 유입이 저는 제주도가 섬이기 때문에 실험적 시도와 성공 사례를 만드는데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이 저는 내용적으로 보면 제주도가 한 번은 잘 봐야 될 국가로서 도시로서의 법 체계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저는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주도의 가장 큰 성공은 결국은 새로운 스토리를 기존의 제주도라고 하는 지역적 여건을 가지고 만들어내서 그것 자체가 과거와 미래를 연결해 주는 제주도가 그 플랫폼으로서 역할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제가 항상 여기 와서 많이 듣는 게 천혜의 자연 조건 그러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지 않을 것인가 경제적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천혜의 조건은 훼손도시 이거는 양립된 구조가 아니라는 것들입니다. 바로 제주도에는 이제 소통이 필요하고 국제적 관점에서 해결책에 대해서 국지적 관점에서의 전문가가 함께 이야기해야 될 지역의 주치의와 세계적 주치의가 함께 이것을 나누어 본다고 하면 저는 제가 그동안 바라봤던 제주도가 갖고 있는 이 자유국제도시라고 하는 이런 개방성과
그동안에 갖고 있는 이런 폐쇄성들을 어떻게 융합하느냐 하는 좀 세계적인 전문가들의 참여 속에서 이 일이 진행되는 것들이 우리가 현재 양립된 또는 대립된 구조의 논쟁들을 조금 더 발전된 미래로 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생각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에코 플랫폼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결국은 많은 생각을 모아서 제주도에 적합한 발전된 미래를 만들고, 그것이 결국은 환경의 가치의 존중과 함께 미래적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는 제주도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지역적 섬이라고 하는 장점을 저는 도시와 자연으로서 풀어내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소 추상적인 말씀으로 들리겠지만, 제가 계획한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는 쓰레기장을 도시로 만들고 쓰레기장을 공원으로 만들었다는 이 드라마 때문에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보다 훨씬 더 큰 가치와 이야기들을 생산해내고, 그것이 바로 어벤져스라고 하는 할리우드 영화와 대한민국의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의 소재가 되는 곳이 되고, 그리고 그 더러운 쓰레기장에 이제 아이들은 소풍을 가는 장소로 전환하는 이런 개념들이 저는 제주도만의 방식으로서 재치환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제주도가 하고 하는 일은 경제적인 성장이나 또는 보존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물려줄 가치를 만들지는 못한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노력이 미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비전이 바로 현재의 우리가 할 일을 규정하는 것이라는 이런 우리의 그 선험적인 역사를 통해서 제주도 기반의 미래의 문명과 문화를 만드는 것에 전문가들이 저는 좀 많은 노력들을 그동안에 기울여 주셨지만 조금 더 개방된 구조로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필요한 게 아닌가 해서 지금 주신 질문보다는 다소 조금 엇나가긴 했지만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오성익 과장님께 발언을 좀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과장님은 해녀의 아들이셔서 더욱이 우리 제주에 대한 그 남다른 애정을 갖고 계시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ESG 흐름 이런 것들이 우리 지속 가능한 제주의 발전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우리가 어떤 시사점을 좀 받아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예, 저는 어머니께서 해녀신데요, 그리고 아버지께서도 귤 농사하시고 그래서 몸은 세종시에 있지만 항상 제주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러면서 오늘 제주 포럼에 이렇게 참석해서 같이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요즘 ESG란 단어가 언론에서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환경, 사회 그리고 가버넌스, 세 가지 뜻을 가진 이 키워드를 기업이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도록 투자자들이 그런 방향으로 유도한다는 내용의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어쩌면 개별 기업이 보통 기업들은 개별 기업의 이익 추구가 본래의 목적이라고 해왔는데, 그런 기업에게 사회적 책임을 요청하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 사회도 이제 뭔가 우리 개인, 기업, 정부 이런 다양한 섹터에서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우리의 방식으로 소화해낼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아까 염상수 박사님도 말씀하시고 환경에 대한 얘기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환경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통상은 이제 생태적인 환경, 나무를 많이 심고 뭔가 녹색이 많은 그런 거를 주로 생각하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요즘에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CO2의 저감을 위한 노력, 또는 폐기물 양의 어떤 양을 줄이고 플라스틱, 이제 요즘 해양 쓰레기도 많이 얘기가 되는데, 그런 걸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우리 제주도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제주도는 그런 분야에서 좀 앞서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농민들이 쓰시는 귤 상자의 골판지 부분도 즉, 네. 마이크 조금만 가깝게 예. 해주십시오. 우리 농민들께서 쓰시는 이제 감귤 골판지 상자도 재생용지를 쓰고 계시고, 그리고 뭐 삼다수, 제주도에서는 삼다수도 지금 라벨지 없는 그런 병을 쓰고 계시죠. 그리고 또 전기차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 항상 선도적으로 활용해 왔는데, 이제 좀 더 환경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분은 아까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관광진흥 기금이 관광 분야에만 주로 쓰이고 있는데, 어쩌면 제주 관광의 모태는 자연 환경이기 때문에 그 환경을 보존하고 가꾸는데 좀 더 많은 재원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환경에 대해서는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사회적인 이슈, 소셜과 관련해서는 하나는 통상 여성 이슈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해녀의 이슈가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세계 문화유산으로도 등재되고, 그래서 우리 이 제주의 해녀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제 아들과 같이 제주도 해안도로를 따라서 자전거 여행을 했는데, 그때 어머니께서 왜 안 들르냐고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어른들은 보여주기가 좀 소위 말해 제주도 말로 비끄럽다고 그냥 안 와도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작년에 어머니께서는 오라고, 그래서 그 아들과 아들 친구들 같이 해서 다 갈 정도로 이제 해녀분들의 자긍심이 많이 보양됐다는 점은 되게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김도영 교수님께서 우리 구글에 제주가 많이 소개된 걸 보여주셨는데, 그때 세계문화유산 등재 때 그 구글 컬처럴 인스티튜트에 해녀 관련 그 내용을 담는 거를 같이 하게 돼서, 그때도 같이 우리 해녀가 좀 더 세계적으로 알려지는데 좀 역할을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까지인데, 저는 좀 더 발전된 모습을 우리 해녀 문화를, 해녀의 역사를 좀 발전시키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한국 최초의 워킹맘이 해녀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쓴 말이 아니고 뉴욕 타임스가 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잘 모르죠. 한국 최초의 워킹맘이 해녀인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워킹맘이 많으시죠. 근데 어떤 면에서는 힘든데 슈퍼우먼이 되기를 바라기도 하고, 뭐 등등, 뭔가 사회적으로 이 워킹맘이 많으신데 그분들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이제 서로가 이해해가면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때 저희 해녀의 문화 또는 역사 같이 거기에 뭔가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연구가 아까 김도영 교수님도 말씀하시는데, 우리 제주의 연구자, 뭐 그런 제주의 연구자들만이 아니라 뭐 서울이나 또는 해외 여성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시는 그런 분들하고 같이 해녀분들의 어떤 스토리텔링을 듣고, 그걸 좀 더 의미 있는 내용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작업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포용 가능 성장, 인클루시브 그로스라고 이제 요즘 많이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제주의 정신에서 조금 발전시켜야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제주는 항상 독립적인 생존을 되게 강조했습니다. 존양 정신 등등. 그리고 제가 어릴 적만 해도 할머니는 아버지 어머니와 밥을 따로 먹었습니다. 그냥 원래 그렇게 살아왔고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런 존양 정신 내지는 자주적인 어떤 생활 방식이 이 급속한 이 발전 과정에서 이거를 좀 더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 누군가는 오지랖 넓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주변의 사람들한테 관심을 갖는 이런 방향으로 발전시키지 못한 채
우리가 그냥 그 어떤 단계를 넘어서 뛰어넘어 버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주도가 좀 더 예전보다는 풍요해졌는데 과연 우리의 그런 타인에 대한 관심이 풍요해졌는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개인들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관, 또 같이 좀 역할을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서울시에서는 뭐 찾아가는 동사무소에서 복수의 직원분들이 찾아가서 잘 계신지 체크해보는 뭐 이런 시스템도 있던데 뭐 그런 거 참고해서 우리 제주도도 그런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그리고 개개인 분들도 좀 더 타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가버넌스 문제입니다. 가버넌스야말로 통상은 ESG를 기업한테 ESG를 얘기할 때 가버넌스 부분은 좀 살짝 얘기를 덜 하는데 우리 제주도의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해서 가버넌스 부분이야말로 좀 제대로 얘기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첫째, 사람들은 뭔가 마음속에 많은 얘기를 갖고 있는데 잘 들어주지 않는 체제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뭔가 사람들 마음속에 하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왜 왜 관광객들이 제주에 와서 제주공항 옆에 5일장을 가면 제주도에서 나는 뭔가 고사리를 찾고 뭐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옛날 방식으로 육지 끝이 좋은 거라고 육지 산물이 거기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도 있고 뭐 우리가 환경을 중요시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옛날에 어떤 프랑스 사람이 뭐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좀 이렇게 편견을 가진 그런 책을 쓴 거를 그냥 아는 척하면서 아파트에 왜 사냐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사실 제주의 많은 분들은 깨끗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 내부도 구조가 잘 돼 있는 아파트에 살기를 원하는 것 또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러한 분들의 어떤 질적인 삶의 욕구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할지도 좀 생각해야 할 것 같고요. 등등.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좀 더 큰 이슈로 갔을 때 문제는 아까도 3차 제주 발전 종합 계획, 3차 계획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그렇고 많은 일반 시민분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게 왜 했는지에 대해서 계속 정확한 답을 못 듣고 온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를 왜 했는지 국회에서 이번에 3차 계획 과정에서 그래도 뭐 참여를 통한 의견 수렴들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만 계속 어떤 인프라를 하는 것도 어딘가에 우주기지를 하려고 했던 것도 왜 그런지 어떻든 뭐 잘 안 돼서 흩어져 버리고 그런 우리가 뭔가 이슈가 생겼을 때 왜 하는지에 대한 그 답을 누군가 줄 수 있도록 기본적인 정보도 제공하고 그걸 같이 얘기하는 장이 좀 잘 마련됐으면 좋겠는데 좀 그렇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한 근저에는 우리 제주도의 그 가버넌스 구조가 퍼블릭 섹터 중심의 그 가버넌스 구조, 그러니까 어떤 걸 결정하고 실행하는 그 방식이 되게 퍼블릭 중심이라는 게 좀 관련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퍼블릭 중심으로 하는 게 꼭 뭐 잘못되고 나쁘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회가 발전해 가면서 가버넌스의 구조는 당연히 정부 또는 정부 조직만이 하는 공기업만이 하는 그게 아니라 주변에 우리 민간에서도 어떤 작은 NGO라든지 그런 데가 같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도와주고 역할을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게 제주도는 좀 두터운 가버넌스 구조가 형성이 아직 더 많이 안 된 것 같다는 느낌을 가져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제주의 도정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은 무관심하고 뭔가 얘기를 하려고도 안 하고 이런 게 혹시 있지 않는가.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아까 연 박사님이 이번 계획을 하면서 참여를 중요한 과정의 방법으로 쓰셨다는 게 저는 되게 정말 그 제주 발전에 큰 한 디딤돌을 만드셨다는 생각해 봅니다.
이런 것들 등등 과장님, 제 네. 시간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이만해. 네, 아무튼 많이 듣는 시스템이 됐으면 하는 바예요. 네, 고맙습니다. 시간이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해서 부득이 좀 이렇게 방해를 했다는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바로 엄상근 위원님께 다시 한번 의견 아까 보충해서 말씀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그 짧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희가 이 뭐 종합계획을 하든 안 하든 이런 오해들은 좀 안 하는 게 좋은 게, 우리가 국제 자유도시를 해서 제주도가 이렇게 굉장히 개발 중심으로 갔다. 그리고 생활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았다. 그런 거는 사실은 저는 일부는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인프라 문제에 대한 것들이 자꾸 나오는데, 그 인프라에 대한 문제는 이게 두 가지의 측면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면서 인프라를 만드는 것은 앞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게 우리 아까 관광이라든지 제주도에 이제 앞으로 당초에 추진됐던 개념을 잡았던 관광이라든지 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추구했던 교육이라든지 국제 자유도시로서 할 수 있는 인프라 그릇을 만드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거는 또 물론 이제 콘텐츠도 같이, 사람도 같이 와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 그 인프라는 우리 생활 공간에 대한 인프라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민들이 생활하는 주거의 문제, 난개발의 문제가 나오죠. 그리고 교통의 문제, 환경의 문제, 기초 시설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한데, 이건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럼 제주도가 과연 그러면 그 국제자유도시 추진 안 하고 인구가 굉장히 급속하게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게 인구가 안 늘었다면 이런 문제가 안 나타났을까? 다른 지역도 인구가 유지되는 지역은 생활 패턴이 달라지고 여러 가지 여건 변화가 있기 때문에 기술 발전도 있고 끊임없이 인프라를 고도화시키고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상주 인구가 관광객이나 국제도시가 동시에 추진되다 보니까 이 인프라에 대한 것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사실 도심에 제가 노영동을 사는데 노영동의 교통이 막히는 거는 이 국제자유도시나 그 어떤 관광객 때문에 영향이 있지만 사실은 상주 인구가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에 막히는 거예요. 차가. 그리고 또 집에 2대씩 다 있지 않습니까? 한 대씩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 그리고 도심에 대한 이런 것들을 그냥 놔두고 인프라나 여러 가지 그 환경 문제를 이렇게 같이 생각해 버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아쉽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이번에 국제자유도시 할 때 저희 그 국제자유 추진과 함께 저희가 이런 거는 사실은 앞으로는 추구해야 되는 건데, 저희가 환경자원 총량이라는 것을 특별법에 이번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환경자원 총량 제도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주도의 어떤 지속 가능성이나 수용력이나 이런 것들이 환경자원 총량이라는 시스템이 들어와서 지금 제도화는 되어 있고, 이런 시스템이 들어오게 되면 이런 문제가 좀 굉장히 이제 근본적으로 바뀌게 될 거고, 또 환경을 보존할 지역하고 개발할 지역이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아까 환경자원 총량 들었지만 도시에서 관리, 아까 이제 김선영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기존 도심을 어떻게 고도화할 것이냐, 밀도 관리나 용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지금 그거는 그대로 놔두는 상황이면 앞으로 난개발 문제나 교통 혼잡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는 계속해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제자유도시화 계획이 사실은 맞는 계획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주도에 수많은 법정 계획들이 많고 각 분야에 기존에 추진됐던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종합계획에서 모두를 다룬다고 생각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제자유도시나 기본적인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담아야지, 여기에 교통, 환경 이런 것들도 나중에는 별도 계획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아까 좀 분리해서 종합계획에서 할 수 있는 지침이나 큰 방향만, 아니 핵심적인 사업들만 들어가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게 추진하다 보니까 이 논의 구조에 대한 얘기들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오성희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거버넌스와 참여를 이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거버넌스 만드는 논의 구조가 사실은 아직은 좀 더 이렇게 발전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서로 가치가 충돌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걸 하나로 이렇게 수렴해가는 과정들이 사실은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제 여건이 많이 변화했기 때문에 어떻게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것들이 항상 이번에 계획 과정에서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재까지는 좀 그 과도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되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바로 김태형 PwC 이사님께 마이크를 드리겠는데요. 작년 JDC 미래 전략 계획을 수립을 하셨죠. 그래서 제주의 경쟁력은 포함해서 JDC 속사정도 좀 잘 알고 계실 텐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제주도의 협소한 내수 시장과 지리적 고립성을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국제화 내지 국제 교류는 제주도에 있어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제주도는 지난 20년 동안 제1, 2차 종합계획을 통해서 인구수, 외국인 정주 비율, 그리고 FDI를 통한 외국인 투자 유치, 그리고 외국과의 교육액 증가, 또한 제주도의 이 비전통 산업인 IT, BT 분야에서의 국내 기업 유치 등 여러 가시적인 성과를 낸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들이 과연 국제 교류, 국제화 측면에서 추진되었는지를 자문해 본다면 그보다는 제주도의 산업 기반 혹은 산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추진되어 왔다라는 것이 결과론적이지만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작년에 저희는 이 JDC 미래전략 용역을 진행하면서 전 세계 주요 해안 도시들은 어떠한 단계를 거쳐서 도시 발전을 이루어냈는지를 한번 유형화를 해보았습니다. 크게 세 단계로 유형화가 가능했는데요. 먼저 1단계로는 양적 성장 달성 단계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음 2단계가 이제 질적 성장 중심의 고도화 단계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 이제 도시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 확보 단계로 유형화를 할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제주도는 과연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양적 성장을 달성하고 앞으로는 질적 성장에 좀 더 초점을 맞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주도가 활용 가능한 강점이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해 볼 때 주지하고 계시다시피 천혜의 자연환경이 있겠고, 그리고 동북아 여러 도시와의 지리적 접근성, 그리고 국내 타 도시 대비 낮은 연교차 등의 이제 지리적인 강점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여기에 더불어 이제 제주도만의 전통, 역사, 문화 등 제주만의 차별화된 브랜드 내지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다. 그리고 이를 접목할 수 있는 지금 많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라는 점이 아마 제주도의 강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그 교육이라든지 의료, 청정 1차, 그리고 IT, BT 등 여러 산업 분야에서 추진되는 사업들을 보면 제주만의 색채를 강조하거나 이 사업 간의 융복합을 고려하기보다는 개별 사업의 완성도, 재고 측면에서 여태까지 사업들이 추진되어 온 것도 또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앞으로는 그 제주의 핵심 자원인 청정 1차 그리고 BT와의 융합, 이를 기반으로 한 의료 산업의 고도화, 그리고 청정의 이미지 강화, 여기에 이제 IT와의 융합, 혁신 등을 통해서 제주만의 이미지를 좀 더 개발하고 이를 현재 추진 중인 여러 사업에 좀 제주의 색채를 입힐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여러 가지 그 추진되는 도내 산업 간의 그 융합을 통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여기에 이제 제주도만의 색채를 좀 더 입히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앞서 3차 종합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3차 종합계획에 현재 후보 사업으로 포함되어 있는 복합 문화예술 단지라든지 휴양치유 단지 등은 제주만의 색채를 보다 외부에 어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첨언하자면 앞서 엄 박사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논의 구조를 좀 확보했으면 좋겠다. 투명성도 말씀해 주셨듯이
외부와의 교류, 소통도 중요하지만 이 내부와의 교류와 소통 또한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민 참여단이라든지 이제 이런 작은 의미 있는 발걸음부터 시작해서 도내 여러 단체들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서 그간 제주도와 이 JDC가 여러 의미 있는 사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난의 목소리가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이러한 작은 움직임을 좀 더 활성화시켜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짧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두한 JTC 기획조정실장님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제제주도 정책을 직접 추진하는 그런 주체로서의 많은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역할과 방향에 대해서는 또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시간이 지금 다 견고한 상황이지만 하여튼 컴팩트하게 저희들이 그 앞으로 20년 더 나아가 50년, 100년을 가는 JDC의 어떤 각오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 JDC의 역할을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02년 JDC가 이제 설립이 되면서 정부로부터 이제 7대 선도 프로젝트, 그 중에 이제 6가지 그 업무를 JDC가 이제 하라고 JDC한테 역할을 주게 됩니다. 지난 20년, 그러니까 2021년까지 저희들이 한 20년간은 정부가 부여한 업무를, 과제를 충실히 수행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 여러 가지 도민사회로부터의 지적, 또 비판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많이 들었고요. 겸허하게 저희들이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런 반성 속에서 저희들이 작년에 이제 미래비전 용역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전 직원이 머리를 맡았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향후 20년, 50년은 기존에 해왔던 단지 개발 방식의 그 하드웨어 개발이 아니라 제주의 그 소프트 한 자원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그런 쪽에 포커스를 두었고요. 아까 두 분 발제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플랫폼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저희 미래비전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발굴을 했는데요. 그 가운데 이제 하나가 이제 그 친환경 교통수단 그 수소 트램이 저희들이 그다음에 이제 항만 물류 선진화 뭐 이런 기본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인프라 개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사업을 찾아냈는데요. 물론 이 사업이 그 종합계획에 반영이 되고 도민사회의 어떤 동의를 얻어서 진행하기까지는 지난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 수소 트램은 단순히 친환경 교통수단의 기능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통해서 기존의 교통 문제, 교통 혼잡의 문제도 고민을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트램이 지나가는 이 구도심과 연결된 구도심 활성화의 문제라든가,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 부분은 지금 정부가 2050이라는 수도 경제 이제 청사진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저희가 만약에 수소 트램을 하게 되면 반드시 따라 나오는 문제가 그 수소와 연관된 연관 산업들이 따라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에너지 저장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전기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뭐 스타트업 기업들이 뭐 붙겠죠. 그랬을 때 JDC가 생각하는 것들은 단순히 교통수단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다양한 산업들이 연결될 수 있는 플랫폼을 저희들이 앞으로 만들어 나겠다. 이왕 우리한테 그런 기회를 준다면 도민 합의로 그런 것들을 지금 저희들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스토리 문제, 도시의 스토리를 그러면 과연 어떻게 만들어 나가고 그걸 알려 나갈 것인가. JDC가 지금까지는 어떤 개발자로서 개발 사업의 어떤 전담 기관으로서의 이미지가 있었다면 앞으로 20년, 30년, 50년은 저희들은 제주의 어떤 통합 기능을 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죠. 경제와 산업에서는 플랫폼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업의 역할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도시 환경의 문제들로 언급되고 있는 이제 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이번 신사업에서도 저희들이 그런 대안들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그 스토리와 관련돼서 제주에는 많은 자연 환경도 있지만 문화 스토리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영어교육도시 사업장에 위치한 그 대정읍에는 추사박물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 도민들은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K-팝, K-컬처가 전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상징적인 인물이 BTS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거꾸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19세기 동아시아의 문화의 아이콘은 추사였습니다. 그 추사가 9년간의 제주 유배 생활에서 완성한 게 추사체고 또 하나가 세한도가 거기서 탄생을 한 거죠. 이처럼 제주가 갖고 있는 문화자원 환경에 대해서 앞으로 JDC는 이 부분들을 끌어안고 이것들을 자원화할 수 있고 스토리텔링 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만들게 하겠다는 그러한 역할까지도 고민을 하고 하면서 지금 앞으로 20년 이후를 저희들이 이제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아까 엄 박사님이 이제 말씀하셨지만 지금 종합계획이 지금 확정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6개월 내로 JDC가 시행해야 될 이제 그런 시행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법정 계획인데요. 이 부분을 저희들도 어쨌든 이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까 지금 여러 패널들이 좋은 이제 고견을 주셨는데요. 여기에 이 도민들의 어떤 참여 문제라든가 도민들의 의사 수렴하는 방법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시행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그런 목소리를 들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어떤 뭐 공청회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거버넌스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저희 기관이 앞으로의 이제 20년, 30년, 50년을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도민 여러분들께서 좀 더 저희들한테 좀 열린 마음과 좀 더 따뜻한 그런 격려의 그 응원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주시면 저희 그 JDC 전 이제 임직원들이 그런 기대에 부응하게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짧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순서상 자유토론이 있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자유토론 대신 플로어에 계신 분들이나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의 질의를 받으면서 답변하실 때 혹시 자유토론이 진행될 수 있나 이렇게 조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혹시 플로어에 앉으신 분들 중에 의견 내지는 질문 있으신가요? 손 들어주시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그 JDC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재리입니다. 아까 김동현 교수님께서 잘 발표를 해주셨는데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JDC는 지금까지 그 개발 중심의 인프라 조성에 주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근 들어서 환경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로 지금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아직까지 국제도시로서의 인프라는 부족하다고 느껴지지만 환경 보전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스마트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작은 성공, 즉 다양한 시범 사업을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제주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국제도시 조성이 가능한지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좋은 질문이십니다. 사실 많은 공사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미래 공사가 어떤 역할을 해와야 되는가? 저는 첫 번째 우리가 지난 20세기에 우리가 그 도시들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왔던 화석연료 기반의 도시의 인프라, 그것은 우리가 쫓아갈 수밖에 없었고 우리의 경쟁력과 국가의 경제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했던 부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잘못됐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현재 이것들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공과에 대해서 볼 필요는 있겠지만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생각들은
사실은 저는 그 자체의 어떤 논쟁에서는 좀 벗어나셔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공사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은 우리나라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정부 부처 그리고 제주도를 포함한 지방 정부에 갔을 때 모든 공무원들은 2년 내에 다 특히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관료들은 자리를 바꾸게 됩니다. 도시에서 지속적으로 무엇인가 문제 해결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실행해 나갈 수 있는 조직에 우리나라의 필연적인 수단이 저는 공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저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이후에 민간 기업이 발전을 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변화가 있을지라도 이것에 대한 장단점을 기반으로 진화시키는 게 맞지 이것을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난 7, 80년 동안을 국가 주도에 의해서 이뤄온 이 역사를 우리 스스로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를 이것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런 길이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으로서 해야 될 부분이고 이런 정책과 사업을 실현하는 주체로 공공 부분엔 사업소가 있고 약간 유연한 부분에 공사가 있습니다. 저는 공사에서 해야 될 부분이 바로 몇 가지 역할이 필요한데 이게 패스파인더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 건가? 이건 정책과도 연계가 돼야 되겠지만 그러면 4차 산업혁명, 풍요한 자연자원의 보존, 그리고 새로운 기업, 우리가 무엇이 인프라인가? 인프라는 20세기 도시의 말로 땅에 묻혀진다라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땅 속에 묻혀진다를 의미하고 21세기의 인프라는 임베디드 돼 있어서 숨겨 있다 합니다. 우리의 지금 이 방송, 이 모든 것들은 숨겨져 있는 인프라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미래 인프라와 과거의 인프라의 차이는 도로는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 국가의 세금으로 우리 모두가 지불을 합니다. 그럼 미래 인프라는 누가 지불을 할 거냐? 대한민국의 성장은 바로 국가가 이 인프라를 제공해 줬기 때문에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었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정보통신은 그 공사로부터 시작한 민간 기업들이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JDC의 역할은 여기서 무엇이어야 하는가는 바로 제주도에 필요한 미래 인프라를 찾아내고 그것을 실현하는 것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는 역할이 전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것이 결국은 비즈니스 생태계나 또는 도민들의 수요나 외국에서의 수요 그리고 제주도의 문제 해결과 어떻게 연동되느냐에 대한 통합자적인 역할이 전 동시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야기는 제가 LH 공사 등 많은 곳에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만 제주도의 상황은 더욱 독특합니다. 그래서 이 제주 JDC의 역할은 어찌 보면 우리가 기획부터 사업까지를 할 수 있는 뭐 싱가포르의 URA 역할이나 그리고 영국의 여러 가지 공사들의 변화 요인들을 제주 JDC에서 한번 연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는 혹시 도의원이나 도 공무원들이 계시다라 그러면 그게 어쩌면 제주도의 미래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지원이 제주도가 하는 모든 방식은 어찌 보면은 저는 국가의 사업 방식에 굉장히 결합되어 있는데 이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새로운 사업 방식을 개발하는 건 결국 제주도의 몫이고 제주도의 전문가의 몫입니다. 그래서 JDC를 제주도의 주치의로서 성장시키거나 아니면 제주도의 대학들과 이것들을 제주연구원과 함께 어떤 새로운 싱크탱크로 만드는 역할에 대해서 제주도가 역점을 두시는 부분들이 뭐라고 할지 잘 안 보입니다만 짧게 끝나라는 말씀인 것 같아서 어쨌든 그 공사의 역할은 저는 영국의 공사의 역할들의 진화 방법들을 한번 보시고 제주도에 적합한 공사의 모델로서 만드신다라고 하면 제가 강조하는 작은 성공으로 지역과 도민과 국가와 세계와 소통하는 이 주체로서의 JDC의 역할과 그것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이제 저는 만들어 나가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길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서 좀 길게 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이미 종료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을 계속 체크를 했는데요. 좌장의 역할이 또 좋은 토론을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좀 시간을 조금 경과했습니다만 아무튼 오늘 소중한 토론에서 좋은 의견들, 유익한 제언들 해주신 토론자 발제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세션에서 나온 의견들이 지속 가능한 제주의 발전 그리고 JDC의 미래와 방향에 큰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확신해 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로써 저희가 준비한 본 세션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토론자분들과 참가자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